민주주의를 걷다 한정수 지음 17번째 271페이지. 후기 458페이지. 돌이켜보면 이 책은 10여 년 전 3.1민주 원래를 시작하며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19, 5.18, 60, 부마항쟁 등의 민주원래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였고 이를 묶어내고 보충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이른 것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3.1 혁명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4.19 혁명은 발원지인 마산이 빠졌으며 5.18 민주화 운동도 전남 지역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6월 항쟁도 부산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주도 다 쓰고 나서야 홍남순 변호사 자택 등 적지 않은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독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전,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자님, 10년 전 소책자를 내고 민주원래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열어준 홍기원 전 도봉문화원장님, 그리고 책 발간에 참여해준 민주역사원래 회원님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정수 271페이지. 박정희 정권은 공수부대 시위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실시하여 자신들이 필요할 때 공수부대를 정권 안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등 하나회의 핵심들이 모두 공수부대장을 그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공수부대는 1979년 부산에 투입되었고 1980년 전두환 일당이 권력 탈취의 의도를 굳히기 시작한 1980년 2월부터는 충정훈련이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이르렀다. 4월에 광부들이 들고 일어난 사북항쟁 때도 공수부대 투입이 심각하게 검토되었지만 다행히 투입되기 직전에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정훈련에 지친 병사들은 이런 훈련을 하게 만든 학생 등 시위대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이는 1980년 5월이 비극을 낳고 말았다. 충정훈련은 1993년에야 폐지되었다. (272페이지) 해광고등학교의 박종철 열사 추모비.
철아, 잘 가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을 확인시켜준 1987년은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취조 중이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가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1월 28일 서울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 각계 대표 9,782명이 참가한 박종철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국민추도회가 발족할 무렵 박종철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고문을 규탄하는 민주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민협은 기관지 민주시민과 각종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추모미사가 준비되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민주화운동단체는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항의 성명이 줄을 지었으며 추모예배와 법회, 고문 근절을 위한 공청회와 각종 규탄 행사가 이어져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켰다. 국민추도위가 추도일로 공고한 2월 7일 경찰은 이틀 전부터 전국적인 검문 검색을 통한 민주인사의 연행과 가택연금을 실시하고 당일에는 추도회 장소를 비롯한 인근 도로까지 통제하여 추도대회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 봉쇄를 뚫고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6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2.7 추도대회에 참여하여 고문철폐, 독재 타도, 민주 쟁취를 소리높여 외쳤다. 2004년에는 해광고의 펜 모양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본래 교정에 흉상을 세우려 했지만 학교에서 반대하여 추모비 건립으로 타협했다고 한다. 영화 1987의 주연배우 김윤석이 해광고 출신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해광고 재학생들이 박종철 열사 관련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273페이지 4.19 혁명 위령탑. 용두산 공원에 세웠다가 2007년 민주공원 들머리로 옮긴 4.19 혁명 희생자 위령탑은 전국의 4.19 기념 건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 모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4.19 시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항쟁은 부산 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 공원은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암울한 시기에 부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시민항쟁의 근거지로서의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영도를 굽어보며 광복동과 영주동, 남포동, 중앙동이 맞닿는 지리적 위치 또한 시민들에게 민주항쟁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각인시키는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민주공원 274페이지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있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4.19 민주혁명에서 부마 민주항쟁까지,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은 6월 민주대항쟁으로 면면이 계승되어 왔다. 부산 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족 민주운동의 흐름을 모아서 조성한 공간이 바로 민주공원이다. 민주공원의 목표에서도 이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민주화의 산실인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민주공원은 역사적 의미를 떠나 부산 시내를 바라보는 경관만으로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5.18 민주올레 277페이지 전남대학교 광주역 광장 5.18 최초 발포지 광주고교 앞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예터 광주 YMCA 예터 광주 MBC 예터 녹두서점 예터 전일빌딩 245 구상무관 구전남도청 광주 YMCA 금남로 5.18 민주광장 광주공원 광장 구 광주 정십자병원 남동성당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기독병원 배고픈 다리 일대 5.18 민주항쟁의 배경 1979년 10월 26일 직후 전두환 일당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서울의 봄 군부는 물론 정부의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1980년 초부터 그들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여 언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같은 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차지해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 5월부터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들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타올랐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군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에 자신들이 정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를 짜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이미 1980년 3월부터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을 위주로 한 총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계엄포고령 시포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 휴교령, 언론 보도 검열 강화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한편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5월 광주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은 3.1 혁명과 4.19 혁명 당시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광주 전역이 항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곳들만 코스에 넣었다. 이 책의 사적 설명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5.18 민주항쟁 사적 안내와 광주 민중항쟁일지,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를 토대로 다른 자료를 보충하여 집필했다. (279페이지) 5.18 민주올레길 박관현 열사 추모비. 전남대 정문을 들어가 왼쪽의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면 까만 기단 위엔 하얀 비가 서 있다. 바로 5.18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을 맡아 단식 끝에 산화한 박관현 열사의 추모비이다. 열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으로 박관현 열사, 그곳에도 추모비와 동상이 세워졌다. 원래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던 그는 교육지표 사건 이후 사회현실에 눈을 뜬다. 1980년 3월 3학년 재학 중에 민주화의 새벽기관차라는 기치를 내걸며 70%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전에 그는 들불야학에서 강학으로 열심히 활동했기에 출마를 사양했지만 전남대 선배인 윤상원 열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하였다. 들불야학에서는 교사를 강학, 학생을 학강이라고 불렀다. 강학이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이고 학강은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이다. 윤상원 열사는 얇은 점퍼와 단벌 바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촌놈 박관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입던 자신의 양복을 내어주고 구두도 신겨주었다고 한다. 검정 고무신. (5.18) 직전까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면서 탁월한 연설로 광주 시민들에게 제2의 김대중이라는 찬사까지 들었다. 전두환 일당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동시에 보안사에서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하자 광주를 빠져나가 여수로 피신했다. 이후 서울로 피신하여 공장에 취업했다가 1982년 4월 5일 체포되었다. 내란 예비 업무, 계엄령 위반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5월 4일 기소되어 9월 7일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류 중 50일간의 옥중 단식 투쟁 끝에 순국했다. 5월에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끝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80페이지.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 정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찬연히 빛나는
5.18 광주민중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전남대에 진수한 공수부대가 도서관 등에서 밤을 새워 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학생들을 무조건 구타하고 불법 구금하면서 항쟁의 불씨가 뿌려졌다. 도서관 등에서 밤을 새워 공부에 몰두하던 학생들을 무조건 구타해? 인간도 아니네. 이어 18일 오전 10시경 교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막는 공수부대에게 항의하면서 첫 충돌이 일어났고 교수들까지 폭행을 당하자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진출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서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전남대생들 사진 나경택.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계엄군은 항쟁 기간 중 시내에서 끌고 온 시민들을 학교 종합운동장과 이학부 건물에 강제 수용하고 집단 구타를 자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고 주검은 학교 안에 매장되었다가 이후에야 발굴되었다. 학교 안에 매장되었다고? 주검은? 당시 정문 앞에는 영봉천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던 이학부 건물도 철거되었으며 교문도 외관이 바뀌었다.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일단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 그리고 정오쯤 이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자라고 5월 15일 도청 앞 분수대에서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시민에게 외쳤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 교문 앞에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학생운동 지도부의 절반은 사전 검거되었고 많은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타날 수 없었다. 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일반 학생들에 의해 역사적인 항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도 지도부는 계엄령이 내려지면 어디로 모이라고는 했지만 계엄군의 무력에 저항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달랐다. 교문 앞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튀어나왔다. 학교 정문에는 공수부대원 8, 9명이 완전 무장한 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학생들이 차츰 불어나자 공수부대 중대장이 직접 정문 앞 다리 앞에까지 나와 메가폰을 들고 귀가를 종용했지만 그럴수록 맞서는 학생들의 불만도 커졌고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리 부근에 모여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50여 명 정도가 다리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주위에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학생들은 200, 300명쯤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그들은 과감하게 계엄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가라, 휴교령 철회하라는 구호들을 외쳤다. 그때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과 함께 공수대원들이 으악 소리를 내지르며
학생들 사이로 파고들면서 곤봉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이 피를 쏟으면서 땅바닥에 나 뒹굴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7, 8명의 공수대원들에게 밀려 순식간에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학생들은 다시 무리지어 길모퉁이로 나아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잠깐 동안 투석전이 계속되고 나서 공수대원들이 돌진해 들어와 곤봉으로 머리를 강타했고 실신하면 질질 끌고 가곤 했다. 반 시간쯤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위 진압 훈련과 특수훈련을 받은 최강의 공수부대 학생들이 맨손으로 맞서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대열을 지휘하던 학생들은 여기서 계속 싸운다면 자신들의 피해만 계속 늘어갈 뿐이라고 판단하고 시내로 나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흩어지는 학생들에게 광주역으로 재집결하라고 외쳤다.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부터 광주역을 거쳐 공영 터미널을 돌아가 가톨릭 센터에 이르는 3km 이상의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11시쯤 가톨릭 센터 앞 도로에 모여든 학생들은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숫자는 5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시내의 교통은 차단되었다. 사방에서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학생의 시위가 커지고 차츰 격렬해지자 오후 1시 시내 수창국민학교 교정에 집결하여 출동 준비를 마친 공수부대들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수부대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쫓아가서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공을 차듯이 가슴과 배를 내질렀다. 아우, 자기네는 형제 자매가 없나. 조금이라도 반항한 기색이 보이면 그들은 가차없이 대금으로 배를 쑤셨다. 대금으로 배를 쑤셨다가 칼로 배를 찌른다는 말인가? 시위 군정들은 불과 10여 분도 못 되어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공수대원들은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주변에 숨어있는 청년들을 두들겨 패고 나서 손목을 뒤로 돌려 포승으로 묶고는 트럭에다 던져 올렸다. 차 위에서는 무전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어 올라온 즉시 발가벗기고 굴비 엮듯 엎드리게 하고는 계속 난타했다. 거리에는 일시에 살기가 맴돌았고 골목마다 비명과 흐느낌이 요란했다.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너머에서 발췌하고 일부 보충. 당시 광주 일원에는 공수특전사 소속의 제7공수여단 여단장 신우식 준장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8일 0시를 기해 계엄이 확대되자 주둔지를 이동한다. 1. 제7공수여단 제31대대 대대장 박종일 중령은 18일 새벽 0시 5분을 기해 전북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42명의 학생을 연행한 후 그곳에 주둔한다. 2. 제7공수여단 제32대대 대대장 이종환 중령은 18일 새벽 1시 25분 충남대학교를 장악하였다. 이미 학생은 없었다. 제7공수여단 제33대대 대대장 권성만 중령은 18일 새벽 2시 전남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32명의 소요 학생을 연행한 후 주둔한다.
제7공수여단 제35대대 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18일 새벽 2시 30분에 조선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23명의 소여 학생을 연행한 후 주둔한다. 월간 말 1988 5. 5월 18일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에 당일의 사진은 한 장도 남은 것이 없다. 비극은 사흘 후인 21일에도 일어났다. 그날 5만 명의 시민들이 전남대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조준 사격이 자행되면서 2명의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그중 한 명이 당시 23세였던 임산부 최미애였다. 8개월이던 태아도 같이 희생되었다. 285페이지 광주역 광장. 이곳에서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 일명 광주역 전투가 벌어졌다. 5월 20일 오후 3시 그동안 광주 시내를 누비면서 직접 목격한 공수부대의 만행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이곳에 모였다. 시작은 약 50여 대였다. 이는 곧 저녁에 금남로에서 벌어진 대규모 차량 시위로 이어졌고 거의 같은 시간 광주역에 주둔해 있던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5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공수부대의 첫 순직자, 최근까지 광주 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계엄군 병사들은 법적으로 전사자였지만 현재는 순직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21일 새벽 동틀 무렵 계엄군에 잔인하게 희생된 시신 2구가 광주역에서 발견되었다. 아이고. 공수부대의 첫 순직자도 여기서 나왔다. 그럼에도 시위대에 밀린 공수부대는 다음날 새벽 4시 전남대로 철수해야만 했다. 몇 시간 후 이곳에서 계엄군이 미처 거두지 못한 주검 2구가 발견되었다. 이들 주검이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지자 소식을 들은 시민 수십만 명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항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옛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일대 현 광주은행 본점 286페이지. 이곳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이 있는 교통 중심지였다. 5월 19일 오후 이곳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계엄군은 대합실과 지하도에까지 난입하여 총검을 휘둘러 일대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소식은 시외버스를 타고 바깥으로 나간 시민들에 의해 곳곳으로 전파돼 항쟁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의 시위와 진압은 20일까지 이어졌고 시외버스 운행은 22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곳은 한때 공수부대의 수경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0년 당시 하늘에서 본 공영 터미널 전경 사진 금호 그룹. 대인동 공영버스 터미널 주차장에는 7, 8, 9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무등 경기장 스탠드 아래쪽에는 16구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이날 공수부대원의 대검에 찔리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 같은 시체들은 공수부대원들이 부녀자나 노인들에게까지 무차별 난타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머리통을 때려 즉사시켰다. 임산부를 죽였다는 풍문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물이 된 셈이다. K씨 40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저는 이날 낮 시골에서 올라오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공영터미널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돌아오려고 광남로 쪽으로 나 있는 문을 나와 걸어오는데 시외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 시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아마도 7, 8구는 되었을 겁니다. 더욱 제가 놀란 것은 맨 위에 시체가 엎어져 있었는데 등에 곱하기 표로 칼자국이 나 있더군요. 어우 끔찍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5.19 18시경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1988년 287페이지 5.18 최초 발포지 동구 계림동 250 91번지 광주 고등학교가 인접한 이곳은 5.18 광주 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포를 했던 장소이다. 5월 19일 계엄군 장갑차가 시위군중에게 포위되자 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하면서 당시 조대부고에 다니던 학생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러지 않아도 계엄군의 만행에 격분한 상황인 시민들의 투쟁이 한층 더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 288페이지 광주 MBC 애터 광주 동구 재봉로 145호에는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광주문화방송국 MBC가 있었다는 표지석이 서 있다. 계엄하에서 군부의 검열을 받던 언론은 항쟁 열기는 물론이고 계엄군의 과잉진압 행위마저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노래와 쇼만 방영하여 시민들이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다. 시민들이 진상을 사실대로 보도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5월 20일 밤 광주 MBC, 다음날 새벽 광주 KBS 건물이 불탔으며 광주 세무서 건물에도 불길이 올랐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가 방화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방송국 외부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에 불이 난 시기는 공수부대가 방송 기술자들을 데리고 철수한 직후였다. 즉 방송 장비가 시민군의 손에 넘어갈 경우 광주의 진상이 전국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엄군이 불태웠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시 두 방송국은 컬러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일 오후 9시 40분 계엄 당국이 신문방송 등 전 언론을 장악한 다음 공수부대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자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공동에 소재한 MBC 방송국을 태우고
이어 신안동에 위치한 KBS 방송국을 불태웠다. 사진 황종근. 궁동 쪽에서 갑자기